안녕하세요. 데디스 리딩 북대리입니다. 최근 한국도 이혼율이 매우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 후 1년 이내에 이혼을 하는 경우부터 60대 이상의 황혼이혼까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여러 방송 매체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졸혼이라고 미화하여 이혼은 더 이상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이 아닌 용기 있는 자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수십 년간 다르게 살던 사람이 부부로 하나가 되었으니 서로에게 모난도를 깎고 다듬어 가야 하는데 의외로 소통하는 법을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방법을 다루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이 책의 서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사랑하는 가정을 이룰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사랑만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보다 그래도 더 사랑하도록 엄격한 목표를 두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언어가 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다르듯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의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채워지기를 바라는 사랑의 저장고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은 이 탱크가 채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간혹 사랑 탱크가 비어있는 사람은 잘못된 방법을 통해 그 탱크를 채우려고도 합니다.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대표적인 사례이죠. 이것은 사랑을 구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자, 이제 사랑 탱크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게리 체프먼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의 작가 마크 트웨인도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 잘 지낼 수 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겸손이 미덕이라는 유교적 사상이 있어서인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우 갈망하죠.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옷 잘 어울리네? 당신 요리가 참 맛있어. 등의 표현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격려하다라는 말은 용기를 불러일으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작은 칭찬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느끼고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말의 기본 전제는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랑은 과거의 잘못을 들추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가 상대방의 실수를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시죠. 상대방의 칭찬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분명 아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표현해 보세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벌이 남편들 중에 자신이 재정을 채워주고 있다라는 이유로 역할을 다했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배우자는 그런 것으로 절대 사랑의 탱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 함께하는 시간의 핵심은 진정한 대화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커플은 식당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하고 부부는 서로 핸드폰만 보는 것으로 구분한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인정하는 말과 또 다른 것입니다. 인정하는 말은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대화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외국어를 배우듯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심지어 내가 화가 날 때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통하는 것. 이것이 훈련되지 않을 때 당신의 배우자는 10년을 함께해도 함께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연령과 인종을 구분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이것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경우 그 배우자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신박한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 아닌 사람에게 지속적인 선물을 준다면 그 사람은 아무 감흥이 없거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누구나 선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은 비단 물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곧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신랑과 신부가 있었습니다. 신부는 임신을 하여 분만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회사 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병원에 와보지도 못하고 선물만 보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이 선물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특별히 돈이 많이 필요하거나 화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느 부부가 주말 시간에 하루 종일 집에 함께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남편은 주말을 맞아 커튼도 다시 달아주고 잔심부름도 하는 등 나름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도와주는 남편이 고마웠고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바로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경우입니다. 봉사라 함은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남편들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이 너저분할 경우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에게 사랑의 언어는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는 절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봉사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나도 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쩌면 봉사는 함께하는 시간의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정이 있다면 이 언어는 남편에게 어려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봉사할 때 아내는 남편을 더 존중할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 한국인들에게 가장 어색한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한테는 어렵지 않아도 부부가 나이 들거나 다 성장한 자녀를 안아주는 것을 터부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킨십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스킨십은 서로에 대한 관계 설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의 표현으로 스킨십을 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담이거나 거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스킨십은 자녀를 훈육한다고 때린 그 한 방으로 평생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를 입고 삽니다. 내 신체의 감각은 내 영혼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자유분방한 시대에 서로의 육체를 쉽게 내어주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나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만으로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언어조차 모른다면 회복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모른 채 나만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데디스 리딩 북대리였습니다.